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넌 경제입니다. 오늘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TV 토론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트럼프는 별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해리스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진행자와 어떤 언론들이 해리스한테 좀 편파적으로 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서라도 이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제 내용에 촬영을 하면서 말했던 내용들에 다시 한번 좀 반성을 했어요. 시장은 항상 이런 변수와 변화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오늘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해리스 관련주 하면은 마리화나가 보통 메인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마리화나가 아니라 그동안은 반응이 조금 해리스와 관련된 덜 움직였던 이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죠. 그리고 해상 이 풍력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조금 시장에서는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마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 이 TV 토론이 있기 직전에 현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에서 10번째 해양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하필 또 TV 토론하기 직전에 이 트럼프는 한 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과 함께 이 해안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부분이 이번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메인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이 태양광과 풍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트럼프 트레이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들도 대폭 다 빠졌습니다.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이 지금 해리스와 관련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런 대선 토론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길어봐야 일주, 정말 더 길어봐야 2주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않고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바로 미국의 CPI입니다. 뭐 PC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 CPI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또 직전 오늘 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이었다가 하락 전환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예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미국의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오늘 오전 대비 큰 폭으로 빠졌었거든요. 142엔이었는데 이게 141엔 거의 초반까지 가서 141엔이 깨져서 이제 140엔이 가는 것 아니냐. 엔화의 가치가 너무 갑자기 강세로 가니까 엔캐리 청산이 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이끌었는데 그 이면에는 일본은행의 이제 심의위원 이 나카가와라는 사람이 금리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화 정도 돈을 푸는 거를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긴축으로 가겠다는 소리죠. 이 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면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한마디 더 붙였어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뒤에 조금 문은 좀 열어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한마디로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데이터가 상당히 다행으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이 물가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디플레이션 같은 게 나와버리면 야 이거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죽어서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것 아니야? 이거 침체 아니야? 이렇게 우려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만 0.1% 올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를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보통 오르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 이런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거 침체가 아니네 인플레가 살짝 다시 오르는데 그게 과도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소폭 오른 거예요. 거기다가 전월 대비만 올랐고 전년도 대비는 예측치와 부합하게 나왔고 헤드라인도 전부 다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가장 역시 베스트한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저는 거기에서 하나 또 주목했던 게 요 실질 임금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질 임금이 직전 데이터, 직전 월보다 마이너스 0.5%의 변동폭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조정오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직전에 지금 8월 달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0.2%가 되면서 변동폭이 마이너스 0.5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상당히 세게 왔잖아요. 자, 근데 이번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플러스 0.5%, 그러니까 직전 대비 무려 0.7%나 높게 상향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임금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해고가 엄청나게 나와서 발생하는 그런 실업률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금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일자리 대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이 높은 위치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들은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엔화에서도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화가 슬금슬금 다시 살짝 올랐는데 이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에 급격하게 위로 치솟으면서 이 엔화의 강세의 흐름을 조금 둔화를 시켰습니다. 왜냐? 이거는 바로 페드워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0.5%의 B컷이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0.5%의 B컷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이 마이너스 0.5%는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 지난번 금리 인상이 할 때 물가가 일시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잘못된 판단을 이번에 또 했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5가 분명히 좋은 내용인데 최근에 이 0.5%의 B컷 확률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내려오고 0.25의 확률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마 이게 데이터 발표된 직후에 제가 스타트한 건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폭이 조금 더 올라가고 얘가 조금 더 내려오겠죠. 즉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됐고 고용도 지금 약간의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0.25%의 금리 인하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그게 현 상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고용에 대한 데이터만 조금 더 올려준다라고 하면 침체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진짜로 침체 리스크가 없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미국 정부가 이거는 조절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그런 이 지표가 막 하락하면서 증시도 막 빠지고 이 정도의 엄청난 그런 걱정할 만큼의 우려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장이 이렇게 가장 빠졌을 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가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이 바로 저점에서 투자할 만한 가장 괜찮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저점 이 부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지 항상 이걸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여기일지 혹은 여기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천천히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며칠 정도는 해리스 관련된 풍력과 해상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좀 테마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좀 유망하다고 판단된 그런 주식들에서 주식 차트가 많이 내려와 있고 좀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조금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반등장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 빠진 만큼의 반도체에서도 역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반도체는 지금 계단식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의 하락이 나오면 1의 반등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다시금 우상향 간다, 이런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반등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도 이 밑에서 샀다가 정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오늘 좀 데이터가 다행스럽게 좀 나와서요. 추석 전에 제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던 그 흐름이
변치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배경을 좀 잘 확인하시면서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